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미국과 일본의 최신 태양광 시장 보고서, 그리고 한국의 태양광 경제성 분석 기사입니다. 네. 태양광 발전이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갈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오늘 이 자료들 통해서 태양광 시장의 성장 동력이나 과제, 그리고 실제 경제적 가치는 어떤지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상황을 비교하면서 보면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다양한 국가 현황 비교가 중요하죠. 그럼 바로 시장 성장세부터 볼까요? 미국이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2024년에만 새로 설치된 용량이 약 50기가와트 DC, 그러니까 직류 기준으로 50기가와트인데 이게 2년 연속 기록 경신이고요. 그렇죠. 미국 전체 신규 발전 설비의 66%를 태양광이 차지했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숫자 아닌가요? 네, 엄청난 비율이죠. 특히 텍사스가 아주 압도적이고요. 2년 연속 1위입니다. 텍사스요. 네,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전체 성장은 이렇게 폭발적인데 주택용 시장은 오히려 좀 줄었다는 거예요. 32%나 감소했어요. 정말요? 왜 그렇죠? 아무래도 고금리 영향도 있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순요금제, 그러니까 넷미터링 정책이 바뀐 영향도 좀 크고요. 아하,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반면에 상업용이나 커뮤니티 태양광, 그리고 유틸리티 규모, 그러니까 대규모 발전소는 다 기록적인 성장을 했어요. 시장이 좀 나뉘는 거죠. 그렇군요. 일본 상황은 어떤가요? IAEA 보고서 기준으로 봐야겠죠? 네, 그게 2022년 기준 자료인데요. 일본도 꾸준히 성장해서 2022년 말 누적 설치량이 85기가와트 DC 정도 되고요. 85기가와트 DC. 상당하네요. 네, 그 해에만 한 6.6기가와트 DC 정도 추가됐습니다. 주로 FIT, 발전차액 지원 제도 덕분이라고 분석하고요. FIT 영향이 컸군요. 네, 그리고 일본은 그 지상 설치 외에도 좀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게 인상적이에요. 수상 태양광이나 농업이랑 같이 하는 거, 또 건물 부착형, 건물 일체형 같은 거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FPV, 에그리 PV, BAPV, IPV 이런 것들이죠. 맞습니다. 네, 누적량만 보면 상당한 규모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경제성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 설치하면 정말 돈이 될까? 하는 거요. 네, 중요하죠. 인천신문 기사를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은 물론 있지만 정부 지원받고 전기료 아끼고 또 REC 판매 수익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네. 실제 인천의 한 중소기업 사례도 나오는데 공장 지붕에 설치해서 전기료 아끼고 부가 수입까지 얻어서 투자비를 꽤 빨리 회수했대요. 그런 실제 사례가 중요하죠. 특히 저는 그 훈민정음 태양광 같은 소규모 모델 언급이 좀 눈에 띄었어요. 저도 봤어요. 그건 뭐죠? 이게 뭐냐면 아주 저렴한 공급가에다가 에너지 캐시백 같은 걸 연계해서 최종 설치 부담금을 17만 원까지 확 낮춘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17만 원이요? 와. 네, 그리고 매달 2만 원 이상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태양광 보급의 문턱을 확 낮추는 시도 같아요. 게다가 수명도 30년 이상 길고 보증도 되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모델이네요. 비용 측면에서 일본은 어땠어요? 2022년 기준으로요? 일본은 주택용 모듈 가격은 조금 올랐는데 전체 시스템 비용은 그래도 하락 추세였어요. 대규모 시스템, 그러니까 1메가와트 이상 기준으로 보면 설치 비용이 와트당 평균 한 122엔 정도? 부가세 제외하고요. 122엔? 네. 그 안에 이제 모듈 같은 하드웨어 비용이 한 51엔, 설치 같은 소프트 비용이 한 35엔 이런 식으로 나뉘고요. 그렇군요. 일본은 금융 지원 모델도 다양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또 주목할 만한 점인데 단순 대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인프라 펀드, 녹색 채권, 그리고 PPA, 전력 구매 계약 모델까지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PPA요? 초기 투자 부담 없는 그 방식이죠? 네, 그렇죠. 기업 같은 데서 초기 투자 없이 설치하고 전기를 사서 쓰는 방식이라 이게 앞으로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확실히 매력적이네요. 자, 이런 경제성을 바탕으로 산업 자체는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미국 얘기 좀 해보죠.
미국은 그 자국 내 제조업 부활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예요. 오, 2024년에 태양광 모듈 제조 역량이 전년보다 무려 190%나 늘었고요. 특히 텍사스랑 조지아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190% 증가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5년 만에 태양전지 셀 생산도 미국 내에서 다시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 셀 생산까지요? 네, 관련 일자리도 한 28만 개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단순히 에너지 전환 문제를 넘어서 산업 정책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확실히 그렇네요. 그에 비해서 일본은 좀 다르다고요? 네, 일본은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모듈의 8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88%면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을 키우기보다는 이미 있는 시장을 잘 활용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전략 같아요. 물론 인버터나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에서는 일본 기업하고 외국 기업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시장과 산업 변화를 뒷받침하는 건 정책일 텐데요. 일본의 정책들이 좀 흥미롭다고 하셨죠? 네, 일본은 좀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어요. 기존의 FIT에서 FIP 제도로 전환하면서 시장 경쟁을 좀 유도하고 있고요. FIP는 시장 가격에 연동해서 프리미엄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아, 시장 원리를 좀 더 도입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대규모 태양광은 입찰제를 하고 저장장치 보조금도 주고 또 지역사회랑 상생하려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고요. 출력 제한 규칙 같은 것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기술 지원도 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고 차세대 기술 R&D 지원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6에서 38%까지 끌어올리려는 GX 기본 방침의 일부죠. 목표치가 꽤 높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늘어나는 폐모듈 처리 문제인데 이것도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태양광 에너지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국에서 확실히 에너지 믹스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분명한 흐름이죠. 기술 발전하고 정책 지원 덕분에 경제성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또 한국 사례처럼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참여할 문턱도 낮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제조업 기반이나 정책 방향, 시장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성장 추세는 아주 분명해요. 네. 다만 이제 늘어나는 태양광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전력망에 통합할 거냐, 그리고 사용하고 난 패널들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과제는 앞으로 공통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죠. 그렇죠. 그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태양광 설치를 좀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께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페르브스카이트 같은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 진짜 상용화되고 PPA 같은 모델이 더 널리 퍼진다면 한 10년 뒤의 태양광은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냥 단순히 지붕에 얹거나 큰 발전소를 짓는 걸 넘어서 우리 일상에 훨씬 더 가깝고 유연하게 이렇게 통합된 에너지원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